네, 왕초보님들을 위한 삼침 기초 강좌입니다. 최소한 이 정도의 지식은 갖고 있어야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살필 수 있다. 그리고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나 삼침 입문한 지 30년째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 15년 됐어. 어떤 분들은 나 10년 됐어. 네? 어떤 분들은 스스로 자청하시기를 나는 삼침 그래도 고수반열 정도는 아니더라도 삼침 지도교수 정도는 내가 자부하는데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요 피드백 하신다 생각하세요. 피드백. 네. 지난 시간까지 수소음구나 심화경 함께 살폈는데 기량작용을 하는 족대양한수 방광수경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 그림 익숙하시죠? 이렇게 잔에 내용물이 비어있는 상태를 허한 상태라 합니다. 이렇게 허한 상태일 때 우리가 지금 토론하는 경맥패는 족대양한수 방광수경이니까 이때 방광전격을 놓으면 부족한 것이 이렇게 충만한 상태로 채워지지요. 자석 4개로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부족한 것도 흉한 것이지만 철철 넘치는 것도 흉한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 사기실이라 합니다. 이럴 때 방광 승격을 적용하면 자석 4개로 그러면 이와 같이 충만한 상태로 다시 환원이 됩니다. 방광 전격은 허할 때, 방광 승격은 사기로 철철 넘칠 때 적용합니다. 삼침법을 다른 표현으로 오행침법이라기도 합니다. 오행침법에서는 정기가 허할 때, 즉 잔이 비어 있을 때, 부족할 때, 이때 방광 전격을 놓으라 했는데 어떤 원칙에 의해서요? 허즉 보기모라. 허한즉 어미의 도움을 구하라. 방광 수경의 어미는 대장금경입니다. 따라서 대장금경의 금혈인 상냥혈과 방광경의 금혈인 지음혈에 N극면을 부착합니다. 그런데 방광경이 일을 잘 하나 못하나 감독하는 기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흔히 상극관계라기도 하고 억기관의 관계에 있다고도 합니다. 누를 억, 그, 기, 직무관. 여기 오행에서는 위토경이 방광경에 간섭하는 기관으로서 즉 억기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과잉으로 견제를 하면 그만 방광수경의 에너지인 태양한수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갖가지 병변이 나타나죠. 어떠한 병들이 나타나는데 그건 조금 후에. 네. 이럴 때 억기관의 역할을 하는 위토경의 토요일인 족삼리와 방광수경의 토요일인 위중에 S극면을 부착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방광정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떠한 경혈들을 취하는지 그림으로 보시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상냥혈과 지음혈에 N극면을 부착합니다. 상냥혈은 대장금경의 금혈입니다. 조경명조 위토경 위승격편에서 다룬 바 있죠. 여기 두 번째 손가락 손톱근 뿌리 지점을 이렇게 가로금을 긋고 측면에서 역시 가로금을 그어요. 어느 쪽으로? 네, 손을 보세요. 엄지손가락 끝에 향한 쪽을 안쪽 모퉁이라고 하고 새끼손가락 쪽을 바깥 모퉁이라고 합니다. 손톱근 안쪽 모퉁이, 이것이 상냥혈이지요. 그곳에 3의 1티 자석, 그것을 우리는 대명사로 자기력이라고 부릅니다. 자기력에 N극면이 닿도록 부착합니다. 지음혈은 방광수경의 금혈입니다. 그림에서 보듯 새끼발가락 발톱근 바깥쪽 모퉁이 약 2mm 지점에 있습니다. 역시 자기력에 N극면을 부착합니다. 방광보법, 즉 방광정격에서 S극면을 부착해야 할 경혈을 보시면 위중과 그리고 족삼리에 S극면을 부착합니다.
위중혈은 방광수경의 토혈입니다. 발을 들고 약 120도 각도로 구부린 후 이렇게 만져보면 여기 가로금 있잖아요. 가로금 정중앙, 그 정중앙 역시 만져보면 힘줄이 만져지거든요. 힘줄에 정가운데를 눌렀을 때 역시 오목하게 들어가는 지점이 감지가 됩니다. 손가락 끝으로 눌러보면 뻐근한 통증이 느껴지거든요. 그곳에 자석에 N극면이 닿도록 부착합니다. 족삼리혈은 이제 눈 감고도 치열 가능하시죠? 자주 다루었으니까. 족삼리혈은 위토경의 토혈입니다. 방광정격에서는 자석에 N극면이 닿도록 부착합니다. 그러면 먼저 동영상으로 치열법을 보시고 그리고 방광정격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방광정격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모델님. 그 푸푸 소리 내면 안 돼요. 주무시더라도. 네, 방광정격은? 방광정격은 지음과 상향의 자석에 N극면을 부착하고 족삼리와 위중혈은 자석에 S극면을 부착합니다. 네, 보여주시죠. 지음혈은 자석에 N극면을 부착합니다. 네. 상향혈은 자석에 N극면을 부착합니다. 족삼리는 자석에 S극면을 부착합니다. 위중혈은 자석에 S극면을 부착합니다. 방광정격이었습니다. 네, 이제는 경혈치열법이 점점 눈에 익숙해지시리라 믿습니다. 아직도 어려운데 왜 아니시겠어요? 안 해보던 건데요. 자꾸 반복해서 보시면 자연스럽게 보는 눈이 밝아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쭉 따라오세요. 족태양한수 방광수경의 오행과 육기. 방광경의 오행 위치는 수, 물 숫자, 워터입니다. 방광경의 육기적 기운은 태양한수. 방광경의 어미 역할은 말씀드렸다시피 대장금경이 합니다. 대장경은 오행상 금의 위치에 속해 있습니다. 방광경의 자식은 족소형상과 담목경, 즉 담입니다. 오행의 위치는 목이고요. 방광경의 억기관의 작용은 위토경이 합니다. 오행상 위치는 토입니다. 방광경의 상생관계는 즉 방광경의 어미는 대장금입니다. 이거 자꾸 반복하는 이유는요, 안 들어보시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설명드려야 귀에 익숙해지십니다. 억기관의 작용은 다른 말로 상극관계라 했습니다. 토극수라 했으니 위토경이 방광경이 일을 잘 하나 못하나 감시하는 역할,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족태양한수 방광수경의 오행과 육기. 족태양한수 방광수경은 오행상 수라는 찻잔을 갖고 있는데 그 속에 담긴 육기적인 내용물은 태양한수라는 물 기운이다. 따라서 몰이라는 그릇 속에 담긴 태양한수는 매우 찬물을 말한다. 수, 솜구나 심화경의 에너지가 과잉으로 넘칠 때 체온 조절 작용을 하며 외사로부터 인체를 방어하는 작용을 한다. 그런데요, 왕초보님들을 위한 기초 과정이지만 느끼셨겠지만 점점 더 알매 범위를 넓혀가고 있죠. 심화 과정에서 또는 삼진법 TV에서는 완전히 확인 사살을 해드릴 것이지만 일단 알매 범위를 아주 조금씩 늘려봅시다. 네, 제가 우리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이것은 매우 중요한 토론인데요. 따라서 몰이라는 그릇 속에 담긴 태양한수는 매우 찬물을 말한다.
족태양 한수 방광수경. 네, 태양 한수 물이에요. 방광수경입니다. 물이라는 찻잔 속에 물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매우 찬물이다. 자, 이렇게 일단 기초 과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왕초보일지라도 적어도 지금 40 몇 번째 자성루법 TV를 보고 있는데 초간단 유학이라도 여기 찬물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어떠한 것인지 최소한의 설명이라도 해주기를 원하노라. 그러시죠? 그렇게 청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살펴봅니다. 의과학적으로 glass of water, 예? 유리잔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몸은 약 70%가 물입니다. 목마를 때 물을 벌컥벌컥 마십니다. 오행상 수요, 방광수경의 에너지도 태양한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태양한수란 우리 몸의 수분을 말할까요? 방광청격을 놓으면 벌컥벌컥 마시는 유리잔에 담겨있는 냉수, 온수라 해도 관계없고 와 같은 그러한 물이 우리 몸에서 생성된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최근에 과학계에 대단한 화제를 몰고 오고 있는 블랙홀 촬영, 블랙홀을 촬영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요, 블랙홀을 처음 주장한 이가 누구죠? 네, 그렇습니다.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아주 젊디 젊을 때 연필 한 자루로 수학 공식을 통해서 일반 상대성 원리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월이 거듭하면서 진리다. 우주 질서를 그대로 표현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사실은 수학에 그리 정통한 사람은 아니었대요. 그래서 그의 제자들의 도움을 얻어서 수학 공식을 푸는 도움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문자 그대로 연필 한 자루로 그려낸 거예요. 세계 우주관을, 전체 유니버스 우주관을, 그 중에 블랙홀. 그런데 그것이 실제가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동의학에서는요, 벌써 수천 년 전에 우리 몸에 오행의 상생 상극작용이 있음을 간파했어요. 그런데 아인슈타인도 일반 상대성 원리를 발표하면서 그 부산물로 블랙홀이라는 게 존재한다. 하지만 그 자신도 이게 과연 존재할까? 의문을 가졌다는 겁니다. 단지 수학 계산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계산을 해보니 그렇다면 블랙홀이라는 존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 발견된 그 블랙홀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아세요? 블랙홀의 지름이 400억 킬로미터랍니다.
400억 킬로미터 거대한 블랙홀이 촬영된 거예요. 그것을 아인슈타인은 수학 공식을 통해서 근 100여 년 전에 확인했죠. 물론 그는 계산을 했을 뿐 그 존재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그것이 존재할까라는 의문을 가졌었는데 우주 질서의 진리 중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날 촬영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동의학계 조상들 역시 그러했어요. 인체를 그리긴 그렸는데 오행의 상생상극이라는 표현으로 우리 몸의 항상성, 기량작용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 의과학적인 지식으로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육기적인 기운, 풍, 한, 서, 습, 조, 화라는 기운이 우주 창조의 기록에도 들어있고, 그리고 실제 지구상에 존재하는 기운이며 우주 질서를 이루고 또 헤쳐모여야 할 때에 생성되는 기운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연필 한 자루로 일반 상대성 원리 및 블랙홀을 밝혔지만 그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과학기술이 발전을 함에 따라 과학의 문명의 발전에 따라서 하나하나 그는 옳았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족태양한수 방광수경 역시 그러합니다. 옛 조상들은, 선현들은 오행상 물이요 그 속에 담긴 내용물은 태양한수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유컨대 찬물이다. 찬물은 물론 불은 찬물로 꺼도 꺼지고 뜨거운 물로 꺼도 꺼지지만 인체를 대비해 보면 인체의 열기가 승할 때 견제하는 기운일 것이다. 고인들은 보았지만 후에 아인슈타인의 후예들에 의해서 블랙홀이 촬영되듯 태양한수란 이런 것이다 라고 밝혀주는 후학들을 조상들은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것 함께 살펴봅니다. 태양한수는 무엇입니까? 태양한수는 무엇입니까?